민수야,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아버지, 요즘 저도 힘들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린 골프장 최고가 회원권 박민수 씨 5억 원. 이게 뭐냐? 병원비 500만 원은 없다더니 네 골프비 5억은 있더냐? 아버지, 그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업무? 골프가 무슨 업무야? 내 목숨은 500만 원 가치가 없냐? 아버지,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평생을 공장에서 보낸 박노인의 손은 기계 기름에 절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72살이 된 지금도 그 냄새는 몸에서 떠나지 않았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던 습관도 그대로였어요.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애들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이었어요. 4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었죠. 명절에도 특근을 자청했어요. 아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박노인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찬밥에 김치 하나 올려 후루룩 먹고 6시 반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죠.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기계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30분이 하루 중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기계에 끼이고 찔려 상처투성이었어요. 허리는 무거운 쇠덩어리를 날라다 나르느라 구부정하게 굽었고요. 어깨는 항상 결려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죠. 그래도 견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겨울에는 공장이 너무 추웠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놓으니까 손가락이 꽁꽁 얼었죠. 장갑을 끼면 기계 조작이 어려워서 맨손으로 일해야 했거든요.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웠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버티기엔 쇠붙이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너무 심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참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 몸 좀 사리면서 하세요. 이제 나도 직장 다니잖아요.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박노인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는 일하는 게 몸에 배었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아프다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을 멈추면 돈이 끊기고, 돈이 끊기면 혹시나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됐던 거죠. 평생 남에게 손 벌리며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에게라도 그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장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까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대부분 박노인과 비슷한 나이대의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자식들 자랑, 손자들 자랑하는 게 주된 대화 주제였어요. 누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 딸이 의사와 결혼했다더라 하는 얘기들 말이에요. 우리 민수 이번에 승진했다더라고. 과장 달았어. 아이고, 부럽다. 우리 애는 아직 대리야. 이런 식으로 자식 자랑을 하는 게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들보다 잘 살지는 못해도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전셋방을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곳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마침내 기계 소리 없이 잠들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용해지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40년 넘게 들었던 기계 소리가 그립기까지 했어요.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면 정적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놨죠. 아침에 눈 뜨면 뉴스, 점심에는 드라마 재방송, 저녁에는 또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민수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괜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이 자주 가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은땀도 자주 흘렸죠.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헉헉거렸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깨곤 했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죠.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보더니 얼굴색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결국 동네 병원에 갔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이곳저곳 들어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어르신 심장에 문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심장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지금으로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심전도 결과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 있으셨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증상이 자주 있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는 될 거예요. 500만 원. 박노인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은퇴 후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 통장에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평생 모았던 돈이지만 노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됐네요. 민수한테 말해봐야겠다. 아무래도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고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자식 손을 빌려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때 가족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박노인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였어요.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아버지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가 가더니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박노인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지금 시간 괜찮니? 아, 아버지.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박노인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자식에게 돈 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거든. 어디가 아프세요? 감기인가요? 아니야. 심장이 좀 이상하다고 하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요? 심각한 건가요? 글쎄, 빨리 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민수야. 박노인은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보다 차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나도 힘들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박노인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뭐라고? 아버지, 저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에서도 지출이 많아서 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박노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갑자기 큰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민수야, 아버지가 평생 너 하나 잘 되라고 고생한 걸 모르냐? 그건 알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잖아요. 보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나온다니까.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정말 지금은 힘들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냐? 네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냐? 형제분들한테 상의해 보시거나. 야, 이 자식아. 박노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내 삼촌들이 어디 있어? 다들 각자 살기 바빠서 연락도 안 하는데. 네가 내 아들 아니냐? 아버지,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저도 하고 싶지만 정말 형편이 안 되거든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어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박노인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됐어. 바쁠 텐데 전화 끊어라. 아버지, 끊으라고 했잖아. 박노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박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어요. 울면 더 한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었어요.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민수가 나왔어요. 어린 시절의 민수였는데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일어났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퀭하고 뺨이 푹 꺼져 보였어요. 아침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나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물 한 컵만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평소에 종종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방에서 소리가 나던데. 아,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박노인은 할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박노인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다시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박노인은 문자를 보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아들이 미안해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도와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박노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노인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수술비 준비는 되셨나요? 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뒤졌어요. 이것저것 모아봐도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웃 할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아들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연락은 했는데 바쁜가 봅니다. 박노인은 차마 아들이 거절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박노인은 다시 한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해 보려고 했어요. 전화벨이 한참 울리다가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박노인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겠다. 수술을 빨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하네. 제발 좀 도와달라. 아버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럼 200만 원만이라도. 300만 원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아버지, 2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죄송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박노인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아들의 단호한 거절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겠다. 그럼 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후 아침 일찍 신문을 가져오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신문을 들고 서 있었어요. 박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신문을 펼쳐 보이는데 박노인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회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골프장 최고가 회원권 가입, 박민수 씨 화제. 박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골프장이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회원권을 건설 부장 박민수 씨가 가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회원권은 국내 골프장 회원권 중 최고가로 알려진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5억 원. 박노인은 신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박 선생님 아드님 맞나요? 이웃 아주머니의 물음에 박노인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거든요.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더니 골프 회원권에는 5억 원을 쓴다고요? 저희 집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박노인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문을 구겨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허탈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은 없더니 내 골프에는 5억이 있더냐. 박노인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신문을 다시 펼쳐서 자세히 봤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었어요. 비싼 골프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0년 가까이 공장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일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정작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골프나 치고 있다니요.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더 화가 났어요. 박민수 부장은 평소 골프를 즐기며 접대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접대용이라니요. 아버지 수술비보다 접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일까요? 박노인은 신문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냐? 아, 아버지. 지금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 있으면서 골프장 회원권은 언제 샀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해? 신문에 났더라. 5억 원짜리 회원권을 샀다면서? 아버지, 그건 뭐가 그건이냐? 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골프에는 5억을 쓸 수 있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라서. 업무라고? 골프가 무슨 업무냐? 접대도 해야 하고 상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박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네가 골프장에서 공 치고 노는 게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하냐? 5억이면 수술비의 1000배야, 1000배. 아버지, 회사에서 통화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 드릴게요. 야, 이 자식아. 지금 전화 끊으면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지 마라.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어요. 박노인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나? 박노인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애썼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점심때가 되었는데 밥맛이 없었어요. 계속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착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돈을 많이 벌면서부터인가요? 오후에 이웃 할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연락했는데 바쁘다고 하네요. 박노인은 차마 아들과 싸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돈 벌면서 마음도 변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민수가 돈 때문에 변한 걸까요? 저녁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낮에는 죄송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댁에 찾아뵐게요. 박노인은 문자를 보고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뭔가 해결책이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수가 정말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앉아라. 민수는 소파에 앉았는데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박노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전화로는 말이 좀 짧았는데 오늘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네,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가 묻겠다. 정말로 돈이 없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골프장 회원권은 어떻게 샀냐? 그건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박노인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5억 원을? 네, 임원 승진하면서 회사 복리후생으로. 그럼 그 돈으로 아버지 수술비를 못 내냐? 그건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돈이라서.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말해보겠냐? 박노인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은 민수는 눈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지금은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냐? 박노인은 일어서서 민수 앞으로 다가갔어요. 몸은 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바보로 보이냐? 회사에서 5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더냐?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게 뻔했거든요. 아버지, 그게 뭐가 그게야? 솔직히 말해봐. 네가 직접 산 거 맞지? 네, 맞습니다. 마침내 민수가 인정했어요. 박노인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네? 아니에요. 정말 여유가 없거든요. 그 회원권도 대출받아서 산 거예요. 대출? 5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네, 향후 몇 년간 갚아나갈 계획이에요. 박노인은 어이가 없었어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골프 회원권을 사면서 아버지 수술비는 낼 수 없다고 하다니요. 민수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면서 골프 회원권 5억 원은 대출받아서라도 산다고? 아버지,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예요. 접대도 해야 하고 인맥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사업? 인맥 관리? 박노인은 민수를 째려봤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 목숨은 내 사업보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똑똑히 말해봐라.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웃집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투자도 필요하거든요. 아버지 수술은
보험으로 어떻게든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박노인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본인 부담금이 500만 원이나 나온다니까. 그럼 병원을 바꿔보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수의 말에 박노인은 완전히 화가 났어요. 다른 방법? 내가 죽으라는 얘기냐?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냐? 네가 지금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소리 아니냐? 박노인은 민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평생 너 하나 잘 되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내 대학 등록금 벌었잖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감사하는 태도냐?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운함이 밀려왔거든요. 아버지가 내 나이 때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뭐든지 했어. 그런데 넌 뭐냐?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골프나 치겠다는 거냐? 아버지, 과장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 아니에요. 과장? 이게 과장으로 들리냐?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 민수에게 던졌어요. 직접 읽어봐라.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되어 있잖아. 민수는 진단서를 대충 훑어봤어요. 하지만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겁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의사들이 다 그래요. 겁준다고? 야, 이 자식아. 박노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의 무심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냐? 아버지가 거짓말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의료진들이 과잉 진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잉 진료? 박노인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꾀병 부리고 있다는 얘기냐? 가슴이 답답해서 밤에 잠도 못 자는 게 꾀병이냐? 아버지,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똑바로 말해봐. 박노인은 민수를 노려봤어요. 아들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내게 뭘 잘못했냐?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저도 제 형편이 있거든요. 형편? 5억 원짜리 골프 회원권 살 형편은 되면서 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 낼 형편은 안 된다는 거냐? 민수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박노인은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대답해봐. 아버지 목숨값이 5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냐?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말하라는 거냐?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냐? 박노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힘이 빠졌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이렇게 빌어야 하냐? 제발 좀 도와달라. 아버지가 무릎 꿇을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어려워요. 회원권 때문에 대출금도 많고 매달 갚아야 할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그 회원권 팔면 되잖아. 그건 안 돼요. 업무에 꼭 필요한 거라서. 업무? 골프가 무슨 업무냐?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사회가 어떤지. 인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박노인은 민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런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죽으라는 거냐? 아버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냐? 네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냐? 민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병원비가 정말 그렇게 많이 드나요? 다른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야, 이 자식아.
박노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지금까지 무슨 소리를 했냐?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로 보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사기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박노인은 민수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민수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묻겠다. 내 목숨값이 500만 원도 안 되느냐? 민수는 아버지의 간절한 시선을 피했어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도 하고 싶지만 정말 안 되거든요. 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었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대로 죽으라는 거냐? 아버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민수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후. 박노인이 가슴을 붙잡고 앉아버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박노인은 손으로 밀어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숨이 점점 더 가빠졌어요. 이런 증상이 요즘 자주 나타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위험 신호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병원비 낼 돈도 없는데 무슨 병원이냐?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응급실이라도. 됐다. 네가 무슨 걱정이냐? 어차피 아버지 목숨은 500만 원도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두면 되잖아. 박노인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몇 분 후 박노인의 호흡이 조금 안정됐어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박노인이 힘겹게 말했어요. 정말로 도와줄 수 없냐? 아버지가 평생 너 하나 키우느라 고생한 건 다 잊었냐?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됐다. 박노인이 손을 들어 민수의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내 마음 알겠다. 아버지, 그만 가라. 내 골프나 열심히 쳐라. 박노인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더 이상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연락하지 마라. 다시는 아버지 얼굴 보지도 마라. 박노인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박노인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박노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할 때는 외면당하다니요.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민수가 나왔어요. 어린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고 아빠 나 커서 아빠 효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깨고 나니 더 허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르신, 수술 일정을 빨리 잡으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를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낼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병원 규정상 수술 전에 비용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럼 좀 더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이미 충분히 기다려 주었는데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노인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박 선생님, 어젯밤에 소리가 많이 나던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드님이 오셨던 것 같던데 수술비 문제 해결되셨어요? 박노인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차마 아들이 거절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박노인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계속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아버지 목숨보다도? 오후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노인은 문자를 보고 잠시 희망을 가졌어요.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결국 생각해 본 결과가 거절이라는 뜻이겠죠. 일주일 후 박노인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혼자서라도 해결해 보기로 한 거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볼까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나이로는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소득도 없으시고. 박노인은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노인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집 서랍 깊숙이 숨겨둔 가방이었습니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박노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서 열어봤어요.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 등기부, 건물 등기부,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민수야, 너는 아버지가 가난한 줄 알고 있지? 박노인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총 가치가 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것들이었어요. 그동안 검소하게 살면서 너한테는 가난한 척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 박노인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너는 아버지 목숨을 500만 원에도 못 친다고 했지? 그럼 이 돈, 내 손에 절대 가지 못할 것이다. 박노인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생겼습니다. 박노인은 서류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어요. 강남의 땅 2필지, 시내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여러 은행에 나눠둔 예금들까지. 모든 걸 합치면 정말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았을까?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아들에게는 가난한 척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식이 부모 재산만 믿고 게을러질까봐 걱정했던 거였죠. 민수가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박노인은 서류 중에서 은행 통장 사본을 꺼냈어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넣어둔 돈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수술비 따위는 용돈에 불과한 금액이었어요. 그동안 아들 앞에서는 전셋방에 사는 가난한 노인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전셋방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월세 받는 게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살고 있던 거였어요. 민수야,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아버지도 각오를 해야겠다. 박노인은 마음을 굳혔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계신가요? 박입니다. 아,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김 변호사는 박노인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죠.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유언장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박노인은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는 박노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김 변호사님, 저 이번에 큰 수술을 해야 하거든요. 박노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들이 수술비를 거절한 일, 골프 회원권에 5억 원을 쓴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노인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던 유언장 말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요.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세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마음속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조카 박에게 절반, 그리고 저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에게 절반을 주려고 합니다. 아드님은 완전히 제외하시는 건가요? 네.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사장님,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시는 건 아닐까요? 아드님과 다시 한번 대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벌써 충분히 기회를 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조카는 평소에 안부도 자주 물어보고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저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분이 계시면 그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유언장을 바로 작성하시겠어요? 네. 가능한 한 빨리 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어요. 박노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강남동 땅 1234평, 시가 약 100억 원. 시내 빌딩, 시가 약 50억 원. 은행 예금 10억 원, 은행 예금 15억 원. 김 변호사는 재산 목록을 보고 놀랐어요. 박노인이 이렇게까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대단한 재산이시네요. 이 정도면 국내 상위 몇 %에 들어가실 텐데. 평생 아껴서 모은 거예요. 아들 주려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박노인은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제가 죽은 후에 공개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드님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박노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을 드디어 결정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박노인은 서랍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이 모든 재산이 민수에게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어떤 쾌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버지가 가난한 줄 알고 있지? 수술비 500만 원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박노인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사실 아버지는 300억 원이나 가지고 있었다. 네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말이야. 박노인은 민수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박노인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했어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수술을 받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은행에 갔어요. 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많은 예금을 가지고 계셨군요.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박노인은 현금을 받아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제 수술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를 내고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결정하셨어요. 수술 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을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박노인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술 일정이 잡혔다. 다음 주에 수술 받는다. 아, 그러세요? 수술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 아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했어. 민수는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박노인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박노인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중요한 물건들도 챙겨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해둬야지. 박노인은 서랍에서 300억 원 재산 목록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 서류들을 민수가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수술 전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이 수술 날이죠?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오지 마라. 네가 올 필요 없어. 아버지, 그래도 수술하는데 어떻게 혼자가 편하다. 오지 마라. 박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술비라도 제가 내겠어요. 민수의 말에 박노인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지금 와서? 이미 다 처리했어. 내 돈 필요 없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돈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박노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술 당일 박노인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 전 준비를 하면서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혼자 왔습니다. 수술 후에 연락드릴 분은 계신가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카 번호를 알려줬어요. 민수 번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를 적어갔어요. 박노인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박노인은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박노인은 새삼 아들에 대한 원망이 솟았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외면했다니요. 수술 후 이틀째 민수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술 잘 되셨나요? 누가 오라고 했냐? 박노인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박노인은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조금 측은한 마음도 들었지만 금세 사라졌어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냐? 아버지,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게 변명이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환자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아버지,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는 계속 사과했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이제 효도하고 싶냐? 네, 아버지. 정말로요. 그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냐?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좋다. 그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박노인은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봐라.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서류를 꺼내서 읽어보는데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재산 목록이야.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재산이에요? 그렇다. 평생 모은 거야. 민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수술비는 왜 저한테? 네가 뭘 하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박노인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험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너한테는 가난한 척했던 이유가 뭔지 아냐? 모르겠어요. 네가 부모 재산만 믿고 게을러질까봐 걱정해서였다. 그래서 일부러 숨기고 산 거야. 박노인의 설명에 민수는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박노인은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문제는 네가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야. 아버지 목숨을 500만 원에도 못 친다고 생각한 거 말이야. 아버지, 골프 회원권에는 5억을 쓰면서 아버지 수술비는 낼 수 없다고 했잖아.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 평생 너 하나 잘 되라고 고생했는데 정작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외면하더라.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박노인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무슨 보상을 하겠다는 거냐? 이미 늦었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친다고? 그럼 이제부터 효도하겠다는 거냐? 네, 정말로요. 아버지 모시면서 살겠어요. 박노인은 민수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재산을 보고 마음이 바뀐 걸까요? 민수야, 네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만약 아버지가 정말 가난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 재산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여전히 수술비를 거절했을 거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산을 보고 마음이 바뀐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대답 못하겠지? 그게 내 진심이야. 박노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이 재산 내 손에 가지 못할 거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유언장을 바꿨어. 조카와 나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 이게 농담으로 보이냐? 박노인은 베개 밑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서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정말로 바꿨어.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민수는 유언장을 보고 경악했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 네가 아들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효도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거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부모 마음은 다시 얻을 수 없어. 민수는 유언장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이 자신의 손에서 영영 멀어져 가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골프 회원권도 팔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이제 와서? 박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가 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 없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든지 하겠다고? 아버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실 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박노인이 소리를 질렸어요. 재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문제라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박노인의 말이 맞았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가난했어도 너는 수술비를 거절했을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라. 그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가난했다면 더 단호하게 거절했을지도 몰랐거든요. 대답 못하는 게 대답이야. 그게 내 진심이고. 박노인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돈 때문에 변한 마음은 진심이 아니야.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만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 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민수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약도 잘 챙겨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남에게는 이렇게 친절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 이분은 누구세요? 요양보호사가 민수를 보며 물어봤어요. 제 아들입니다. 박노인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가 민수에게 인사했지만 민수는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김 선생님, 이분이 제 유언장에 적힌 그분입니다. 박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말했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유언장에 적으셨다고요? 요양보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은 괜찮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가 아플 때 가족보다 더 잘해주셨거든요. 박노인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로 자신이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직접 모실게요. 이제 와서 뭘 모시겠다는 거냐? 김 선생님만 있으면 충분해.
박노인은 단호했어요. 민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변한다고? 네가 정말 변할 수 있을 것 같냐? 박노인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네가 지금 변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걱정되어서냐? 아니면 재산이 아까워서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산 때문인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지. 내 속마음을 아버지가 모를 것 같냐?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냐?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한 게 뭘 위해서였냐? 내 대학 등록금, 내 결혼자금, 다 아버지가 벌어준 돈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위험할 때는 외면했지. 골프 회원권에 5억은 쓰면서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박노인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어요. 문제는 네가 부모를 우습게 봤다는 거야.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데 자식은 부모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 병실을 비췄어요. 박노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아버지는 너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김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큰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담스러웠거든요. 어르신,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인데. 아닙니다. 김 선생님은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셨어요. 가족보다 더 세심하게 말이에요. 박노인의 말에 민수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정말로 자신이 아버지에게 못한 게 많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저도 이제부터는 됐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박노인이 민수를 향해 돌아섰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다. 죽고 나서 곡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아버지. 그리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 마음은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라. 박노인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갑자기 피곤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거라. 아버지는 쉬고 싶다. 민수는 일어나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했다. 하지만 재산은 못 줘. 그건 다른 문제야. 박노인의 말에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병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민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300억 원이라는 재산도 아까웠지만 그보다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망가진 게 더 슬펐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 후 박노인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계속 돌봐주기로 했고 조카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검소하게 살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살기로 했거든요. 김 선생님, 좋은 양로원 하나 알아봐 주세요. 우리 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요. 네, 어르신. 알아보겠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고요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300억 원의 재산보다 더 값진 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부모의 자존심이었다.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효도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거라는 교훈을 남기고 박노인은 평온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